네, JTBC가 통일교 내부의 보고서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두 건의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치인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치와 경제, 학술, 언론을 비롯한 6개 분야를 6개 기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둥을 통해 VIP를 세우자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치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한학자 총재는 청와대와 국회가 우리를 찾아오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은 교단 로비 활동과 관련된 보고회를 엽니다.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4월입니다. 보고회 제목은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신한국 지도자 특별 집회. 당시 의장은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 문현아 씨였습니다. JTBC는 당시 발표 PPT 파일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2022년 2월까지 6개 기둥을 통한 VIP 의인 찾기 목표를 세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경제, 학술, 언론 등 6개 분야를 담당하는 통일교 단체를 통해 VIP를 섭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VIP는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인. 보고된 활동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면담이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6명과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2021년 4월 통일교 한 행사에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축사하는 사진도 붙였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그 인물입니다. 보고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직접 만나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70명 VVIP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한학자 총재 지시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구체적 지시와 내용이 이 문건에 담겼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이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올해 초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의 선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과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장이 불법이라며 경호처가 3중 저지선을 구축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상황.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좀 129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을 이 사건에서 내린다면은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내란 재판 그 법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슨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지한 대로 한 달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나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던 수사단장. 2017년 작성된 계엄 대비 문건을 공유한 조사단장. 이 국방부 간부들이 1년 넘게 현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과연 내란 청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수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당장 출동이 가능한 수사관 10명을 모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A 단장은 출동할 때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하고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거였습니다. 그럼 10명을 그 장소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것은 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관에게 방첩사. 비슷한 시각 B 조사단장은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을 조사본부 간부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입니다. B 단장은 A 단장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직속 수사관들을 국회 출동조에 합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적은 지난 1월 조사본부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에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엄 이후 1년이 넘도록 두 단장 모두 현직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달 넘게 벌인 내부 감사 대상에서 조사본부를 배제하더니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간부들을 단장직에 계속 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국방부 자체 조사가 어려웠다며 정부혁신 TF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시장 상인 모임의 개주가 갯돈을 들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상인이 100명이 넘고 액수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윤정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채소 가게에 한 여성이 들어섭니다. 익숙한 듯 장부 사이에 꽂힌 돈을 꺼내 세어보더니 그대로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의 갯돈을 걷던 50대 개주 강모 씨의 마지막 수금 장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돈을 걷는 일반적인 개와 달리 강 씨는 매일 현금이 도는 시장 특성에 맞춰 갯돈을 조금씩 나눠 걷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상인들이 꼬박꼬박 모은 돈을 챙겨 지난달 잠적했습니다. 이 가게에선 3천만 원, 바로 옆 가게에선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100여 곳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약 15억 원. 가락시장 상인들끼리 대를 이어 수십 년 넘게 이어온 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 워낙에 부모님 때부터 알아가지고 해서 그러면은 그 정도면 신용이 있겠다 싶어서 했죠. 딸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갯돈을 붓던 상인은 한순간에 1억 원을 날렸습니다. 내 돈은 괜찮아. 우리 딸애가 이제 신혼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걔 돈 들어갈 돈까지 걔가 다 지금 딸 것까지 다 집어삼킨 거예요. 강 씨는 일주일 만에 피해자들에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접수된 40여 건의 고소장을 토대로 강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눈 대신 배설물이 내린다.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까마귀 때문에 경기도 수원엔 이런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10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로 공존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마다 항상 오니까 붕어빵 아저씨 같은 느낌. 겨울이다? 쟤네 보면 겨울이다, 똥 내린다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수원 사람들은 이 동물을 보고 겨울이 왔음을 느낍니다. 바로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떼까마귀입니다. 전깃줄마다 빼곡하게 들어앉은 까만 물체, 모두 까마귀입니다. 10년 전부터 겨울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신기해 바라보다가도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머리를 가린 채 걸음을 서두릅니다. 저 똥 싸봐, 똥 싸. 똥 싸서 막 매번 떨어지는 거. 배설물 때문입니다.
전깃줄이 인도와 나란히 있어서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니는 동선이 곧 까마귀들 구역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역시나 이렇게 배설물 흔적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위에서 계속 뭐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뭐가 툭 떨어집니다. 20분 사이 옷에 한 방, 우산에 4방을 맞았습니다. 이런 낭패, 소원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겪어봤습니다. 여자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막 머리에 맞았다고 냄새 난다고 못 만난다고 했는데 100일이었나? 200일쯤 됐을 텐데 그쯤에서 까마귀들 헤어지고? 네, 약간 그런. 매번 당할 수만은 없으니 쫓아내는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주민들 해서 좀 시켜줘? 태권도 유단자로서 해결하겠다며 나선 남성. 간다. 우와! 이버리고. 지나가다가 한번 똥을 맞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번은 차겠다. 이 한 번은 날려 보내겠다. 그런 느낌으로 찼어요, 제가. 다시 오늘 친구들 데리고 왔네. 이런데 날아갔다가 다시 또 앉아요. 시민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공무원들도 야간 작업에 나섭니다. 특수 레이저를 쏘자 흩어지는 까마귀들. 그러나 잠시 옆 동네로 갈 뿐 내일이면 다시 나타납니다.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이제 유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곳 경기 남부에 모이는 까마귀는 약 6천여 마리. 논밭이 넓고 쉴 수 있는 전깃줄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따라 모이는 새들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먹이를 찾아 주택가까지 들어오면서 낮게 날아 사람을 놀래키고 물건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서로 편해질 수 있도록 도시 바깥에 생태공원 같은 쉴 곳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들이 먼저 살았던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와서 사는 건데 공존하면 같이 살아가는 게. 이 까마귀들이 도시에 머무는 시간은 길면 한두 달 정도입니다. 어차피 쫓아낼 수 없다면 이 겨울을 함께 잘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